크게 봐서는 이제 소장성세죠.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또 다시 음의 기운이 만들어졌다 하는 이랬던 과정을 쭉, 그 간지체계로 좀 나눠드린 표가 있죠. 근데 그 표에 뭐냐면, 그 주의역 계상으로는 표를 밑에 마크를 해드렸나요? 이런 어떤 주의역 계상으로. 그건 표에 없죠? 밑에 있나요? 그렇죠. 밑에, 그죠? 주의역 계상으로.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역법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어떤 것을 보면, 이제, 저게 뭘 표현하는 거다. 하는 게 좀 더 좀 실감있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크게 우리가 이제, 양하고 위에, 이건 이제 문자로 써서 그냥 학문적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연의 일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의 일기, 자, 거기서 조금 더 밑부분에 보면은, 이제 인묘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눈 부분이 있죠. 인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자, 이렇게 자연의 운동을 이렇게 이제 크게 봐서는 양운동, 음운동. 그 다음에 좀 더 그걸 세분했을 때, 이렇게 12개의, 우리 12지지로 보통 문자로 표현하지만, 12개 그냥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운동이 도대체 이게 뭐냐. 제일 손쉽게 이해하시려면, 간단하게 묶어서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12개 달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셔도 이 간지에 대한 이해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간지상 계절에는 우리가 겨울에 속하지만 실제로 우리 이제 그 갑자을축 이런 문자를 갖다가 사용할 때는 이 자부터 먼저 시작하죠, 그죠? 자가 뭐냐면 이게 언제냐면 동지달이에요, 동지달. 동지달. 그래서 동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해가 가장 어떻게 해요?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나는 전환이오니까 음의 기운이 가장 많아졌다가 거기 보면 막대기 봐보세요. 막대기. 막대기 보니까 어떻게 됐죠? 밖은 음의 기운이 이렇게 많죠, 그죠? 이게 음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요게 양, 요게 그죠? 자, 음의 기운이 이렇게 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개수로 세어보면. 5개 있죠, 5개. 그죠? 점으로는 12개고, 그죠? 10개고. 밑에 보니까 작대에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요게 무슨 표시냐면, 외부나 바깥의 환경은 음의 기운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라는 게, 춥다, 우리가 해가 짧아지면 춥다, 어둡다, 그죠? 그런 기운이 가득한데, 한 개의 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해가 동지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표시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표시는 뭘까요?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축이 오잖아요. 그죠? 축이 오면은 우리 달로 치면은 음력 11월에서 12월. 그럼 해가 길어나요? 짧아져요? 12월이 되면. 땅은 춥지만 해는 길어나죠. 그죠? 해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4개나 된다는 말은 이거 6개 단계 레벨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4개나 음의 기운이 남아있다는 것은 음이 많다는 말이죠. 그죠? 음이 많은 상태에서 양의 기운이 2개. 하루로 치면은 자시가 12시잖아요. 밤 12시. 그죠? 밤 11시에, 전일 밤 11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음의 기운이, 밖으로 외부적으로 크게 펼쳐져 있는데 양이 이제 막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달에 보통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요? 동지 무슨 죽?
뭐 하려고 먹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이 동지를 기점으로부터 양의 기운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동지를 기점으로 양이 시작됐으니까 하늘의 양이 이제 막 시작했던 지점이 하늘에서는 사실은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입춘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제일 행사를 많이 하지만 동지가 하늘에서부터는 이미 이제 그 새해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이렇게 벽사의식이죠. 벽사의식. 이렇게 팥죽이라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을 채택한 이유는 벽사, 삿된 것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지 팥죽을 쏘아서 그 옛날에 뿌리기도 했거든요. 뿌린 건 기억 안 나시죠? 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뿌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함으로써 그 일종의 벽사의식으로서 이 동지에 일량이 시작된다. 일량이 시작되어서 섣달이 되면은 여전히 뭐냐면 음의 기운, 추운 기운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뭐냐면 양의 기운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요 다음 단계에 이르면 요게 이제 음력으로 이제 소위 정월이 되는 거죠. 정월. 음력 정월. 음력 정월이 되면은 이제 하늘에서 동지부터 시작한 쭉 양의 유여. 즉, 그게 뭐 일조량, 우리가 요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일조량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그럼 일조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어때요? 지상에 있는 땅의 어떤 기운에서 더운 기운이 어떻게 된다? 더운 기운이 서서히 어떻게 해요?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하늘과 땅의 무슨 왜곡? 하늘과 땅의 무슨 왜곡? 시간 왜곡이죠. 시간 왜곡. 그게 약 한 45일쯤 돼요. 45일쯤. 약 45일쯤 걸려서 결국은 지상의 어떤 기운, 완연한 이제 봄의 상태가 되니까 요 정월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이 입자가 무슨 입자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늘에서는 봄이 뭐냐면 하늘에서는 봄이 동지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 길어졌으니까. 근데 지상에 도달한 거는요. 지상에 도달하는 거는 약 45일 정도의 그 타임렉. 우리가 샤타렉 그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 샤타렉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죠? 누를 때 걸리는 시간. 그래서 찰칵하고 이렇게 찍힐 때까지 나는 이걸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달리는 물체는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샤타렉이라고 하잖아요. 샤타렉이 발음이 좀 안 예쁩니다만. 개념 아시겠죠? 제가 이제 옛날에 웃기는 광고 봤는데 이분이 물레방아, 조그마한 물레방아 앞에서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물이 좀 잘 흐르면 잘 돌아갈 텐데 물이 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니까 돌아갔다 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찍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물레방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아 돌려놓고 딱 서는데 또 물레방아 서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고 물레방아 돌려놓고 찍히면 어떻게 나와요? 물레방에 도는 게 나와요? 물레방에 멈춘 게 나와요? 하여튼 참. 자, 그것도 일종의 시간착오죠. 그죠? 시간착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월에 이르러서야 뭐예요? 땅에 뭐가 일어난다? 땅에 봄이 일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드립자가 아니고 봄이 들어간다, 봄으로 들어왔다가 아니고 원래 립이죠, 그죠? 두금 법칙에 의해서 입이 되는 거지만 입춘이 되는 거죠, 그죠? 립춘을 원래 입춘 거죠. 그래서 땅에 양의 기운이 제대로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입춘이에요, 입춘. 그러니까 양의 어떤 소장으로 보면 그 밑바닥에 보면은 막대기를 3개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이 3개. 그래서 그 양과 음의 양적인 부분에서 거의 균형이 잡힌 상태.
근데 양의 성질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양이, 이제 요 놈이 그 양의 성질이라면 양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요? 깔아앉아요? 올라가죠. 그죠? 밖은 음의 기운,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밑에 놈이 자꾸 삐집게 올라오는 작용이 오니까, 입춘, 즉, 정월달에, 우리가 대지에 이렇게 씨앗으로 이렇게 그 자기 기운을 숨기고 있던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만물이 무엇하는, 우리 봄이 오면 우리 인사말 할 때 하죠. 만물이 뭐하는, 그 소생하는. 그래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삐죽삐죽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음의 기운을 이제 대적할 만하죠. 똑같죠, 그죠? 그런데 동물에 이렇게 이제 배속을 시켰을 때 이 범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어슬렁 거리다가 어떻게 가만히 어슬렁거리면 해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빠른 것을 뭡니까? 비호처럼, 호랑이가 순간적으로 팍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음양의 어떤 힘의 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화, 부호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나라 국기 이름이 뭐예요? 태극기 보면 이렇게 그 검정 떡볶이 같은 게 막 있죠, 그죠? 흥미 떡볶이다 그래서 그 뭐 하려고 해놨어? 그 잉크가 남아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그게 결국 뭐냐면 음양의 그 소장, 길어나고 짧아지는 것을 시간적인 단위를 부호화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상징성이 큰 것만 이렇게 건공감리로 이렇게 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극기 보면 상당히 좀 거지려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시험 치면, 여기도 시험 치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객관식으로 하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는, 국화는 나라꽃. 그거 무궁은 무슨 의미예요? 무궁. 없을 무자에 다할궁. 엔드리스, 그죠? 엔드리스. 끝없이, 그죠? 네버 엔딩.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뭐냐면은 무궁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운동성을 마친 다음에 다시 회귀성을 가짐으로써 뭐냐면 계속 돌고 돌아서 무궁하다. 이게 무궁이란 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정월에 양의 기운이 넘쳐나기 시작하다 토끼의 이름은 이제 막대기란 봐보세요. 양의 막대기가 몇 개? 4개죠, 그죠?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이 2개니까 이제 음양의 편차로 보면 양이 많아요, 음이 많아요?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이제 밖으로 막 터져 나오는 작용, 터져 나오는 작용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토끼는 동물에는 토끼에 배속했죠, 그죠? 그래서 이 토끼는 어떻게 다녀요? 걸어 다녀요, 뛰어 다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물에 가진 성질에 배속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노래말부터 배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보면 그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다음 뭐예요? 강총 뛰어서 걷지 못하고 뛴다는 거. 양이 유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동물에 이렇게 우리가 배속을 시켜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용은 이게 뭐 컨닝 페이퍼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그죠? 딱 짝대기 숫자만 하나 늘리면 되는데 그죠? 자, 요 단계에 이르면 용의 이 작용이라는 것은 용은 뭐냐면 한 번씩 뭐예요? 걷는다, 뛴다, 나른다. 한 번씩 나른다. 조건만 주어지면 나른다 그죠? 그래서 뭘요? 비룡승천이라 하잖아요. 그죠? 용이, 나르는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 즉, 양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음을 충분히 능가할 만큼 유의하잖아요. 그런 기운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음력 3월이라는 거죠. 음력 3월의 기상.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 진의 작용이다. 근데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용이 뭐, 우리가 맨날 가면 뭐, 어디, 그 동굴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뭐가 살았대요?
동굴만 가면 뭐 전부 다 용이 살았다 아주 그죠? 예. 그게 이제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엎드려 있다가 조건만 주어지면 순식간에 예,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나버려서 날아가는 거.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예, 어떤 동작과 맞물리느냐 미사일 날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미사일. 예. 어저께 뭐 하나 날아갔죠? 예, 역시 용의 조화다. 용의 조화. 예, 용의 조화인데 여러분 이제 이론적으로 좀 여러분이 좀 밝아지면 예, 이제 그 글자끼리의 그 방해와 간섭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우리가 올해 임진년이잖아요, 그죠? 네, 임진년이었는데 지난달에는 뭐냐면 예, 돼지달이었어요, 돼지달. 네, 돼지달 그 입동 대설 지금 대설절에 들어왔거든요. 양력 12월 7일 날 그 대설 들어오면 요 지배하는 글자가 돼지가 아니라 예, 돼지 다음에 쥐죠, 그죠? 자가 되고 그러니까 임진에 자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때 뭐냐면 이 용하고 쥐하고는 뭐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쭉 다루게 될 겁니다. 삼합이라고 해요. 삼합이라는 게 홍어 삼합 말고 이렇게 글자끼리 서로 뭐냐면 같은 지향성을 갖는다는 거죠. 예, 같은 지향성, 방향성을 갖는 게 그런데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남쪽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나로호 용 한 마리가 그죠? 용이 나를 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잘 안 됐죠, 그죠? 이게 뭐냐면 요 글자 사이에는 돼지와 용 사이에는 원진이라는 별이 있어요. 원진. 이 원진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천적으로 잘 맞지 않다. 예, 잘 맞지 않아서 서로 삭감을 시키기에도 애매한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좀 한쪽을 확 깎아가지고 끼우면 되는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뭐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치려고 하면 저쪽부터 다 고쳐야 되고. 예. 그래서 서로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동상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그게 원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런 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퍼펙트한 게임, 아주 어떤 완벽한 프로세서를 요구하는 그런 일에 자꾸 뭐냐면 교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 하여튼 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나로 오바사는 따로서 절대 안 된다. 나로 오바사 안 되고 12월 7일이 넘어야 뭐냐면 이게 용이 뭘요? 예, 용의 어떤 뜻이 제대로 주어질 수 있는 천기, 물상, 이런 것들이 하늘의 조건이 주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로켓 날아가는 시대에 무슨 소리 하냐 같지만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니까요. 내기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로 불발 이랬거든요. 그럼 언제 돼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12월 7일은 넘어야 될 것이다. 당연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술적인 문제에 교란을 주는 에너지 패턴이나 파장이 있다니까요. 그럼 김장김치가 왜 맛있을까요? 예. 수많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부여된 에너지 파장 이런 것들이 간섭이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그 간섭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쇳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쇳덩어리 하나도 각각 부품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금속마다도 수축률이 다르고 팽창률이 다르단 말이죠. 어떤 금속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이 팽창해버리고 작게 팽창해버리면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잖아요. 이 틈이 결국은 뒤에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요새 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내진 설계를 다 한걸 우리가 끼우자 정품을 쓰자 하잖아요. 그리고 팽창률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게 팽창률이 서로 다르고 또 뭐 금속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다른 소재의 물건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겨울에 우리가 수도관이 파열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도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금속의 팽창률과 물의 팽창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이 팽창률이 얼마나 큰 압력이면 수도관이 터져버리냐 이거죠. 금속이 물을 못 이긴다니까요. 동파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팽창률 차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천시, 천시, 그러니까 물후.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한 여러 가지 자연의 계절.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렇게 5일 단위로 옛 천문지에 보면 5일 단위로 하나의 계절을 끊어 놨어요. 그럼 5일 단위로 끊어보면 어떻게 돼요? 72후가 나오겠죠. 72후. 그래서 그 5 곱하기 72 해보세요. 5 곱하기 70 하면 360, 그러니까 360개. 그러니까 그게 1년에 72후를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5가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5점 얼마쯤 되겠죠. 그죠? 결국은, 요렇게 조금이라도 교란을 주는 것은 퍼펙트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렇게 퍼펙트해져야만 방향성이 똑바라지는 거죠. 똑바라지는, 그래서 나로호가 12월 7일 지나서 아마 12월 중순쯤이나 말에는 아마 가능할 거다. 그때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엉뚱한 데서 쭉 날아가 버죠. 우리 동네가 아니고, 딴 동네에서 날아가 버렸어. 용이 한 마리가. 예, 예. 예. 근데 뭐 용의 기상을 알겠죠, 그죠? 조건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양의 기운이 유효하니까 날아가 버려. 예. 그래서 왜? 양의 기운이 5단계 이르렀으므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뱀사자 이름이 거기 막대기가 봐보세요. 막대기 몇 개예요? 막대기 6개죠, 그죠? 양의 기운이 가장 성에 있는 상태. 그래서, 뱀이 발이 있어요, 없어요? 다녀요, 못 다녀요? 발도 없는 놈이 다니는 거. 이게 뭐냐면, 양의 기운이 넘쳐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막 넘치면, 사람을 생각해보니까 팔, 다리 안 쓰고 막 간다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에 우리가 정력제 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채택에 쓰는 동물이 뭐예요? 예? 길거리에서 우리가 정력제 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파는 소재가 뭐냐면 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뱀이 결국 양의 기운이 극성에 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걸 뱀이 가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이러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바로 못 가고, 막 이글거린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글거리는 게 양의 기운이 막 넘쳐서 발도 없이 막 가는 모양이 바로 요런 어떤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또 뭐냐, 순식간으로 자기가 먹이를 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팍 튀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뱀사자라고 하는 것이 양의 기운이 굉장히 유리한 걸 의미하는 거다. 예, 예. 그게 우리가 4월달로 보면 되죠. 양력으로 5월, 즉 양력을 우리 5월을 보통 뭐라고 해요? 계절의 왕이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개성을 숨기지 못하고 나는 깜찍이 쏟아. 옛날에 그 우스갯말이 있었는데 세계 무슨 소대회 있잖아요. 소대회. 그래서 나는 스페인에 오늘 투다 하면서 뛰어오니까 그 미국에서는 나는 버팔로다 그러니까 다음 한국 선수 이러니까 나는 깜찍이 소다. 옛날에 깜찍이 소다 애들 먹는 음료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무리 뭐냐면 미물도 뭐냐면 지 개성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 거죠. 이게 왜? 외부적인 환경이 양의 기운이 크게 넘쳐나 버렸기 때문에 숨길 데가 없다. 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게 몇 시예요? 요게 이제 인시가 새벽 3시에서 5시거든요. 묘시가 5시에서 7시. 진시가 7시에서 9시. 그 다음에 사시가 9시에서 11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경도상 우리 시차는 뒤에 또 다시 한번 따져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나눠 쓰고 있는 12시간 체제에서 볼 때 9시에서 11시가 되면 해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해가 가장 뭐냐면 중천을 향해 뜰 때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들이 자기 색깔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지면 빨간 놈도 검정색, 노란 놈도 검정색, 흰 놈까지도 검정색. 그죠?
전부 다 그 색깔과 개성을 어떻게 감추고 잃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것도 탈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탈색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색깔을 어떻게 해요? 노랬던 놈도 낮에 노랬던 놈도 밤이 되면 그 색깔이 없어요. 색깔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아침에 오면 요 시간에 이르면 자기 색깔이 다 개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관상을 이렇게 볼 때요. 관상을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얼굴의 모양새라든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형태를 기본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색을 보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이라고 이게 또 행색이 말이 아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행동거지나 여러 가지와 색깔,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솥도 뭐냐면 뭐예요? 아주 그 불에 데워진 상태는 어떤 색깔이 나요? 불에다가 엄청나게 그냥 뭐 데웠다. 그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금속이 지가 원래 가진 뭐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이 나오게 절마 저거 열받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찰색을 통해서 그 관형, 형태를 이렇게 본다는 거, 관광할 때죠. 볼관자죠. 그죠? 관형. 그 다음에 관하고 찰은 좀 방향성을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섞어서 관찰한다 하잖아요. 관찰한다는데 관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광을 간다 하잖아요. 그죠? 광이면 볼관자. 그죠. 이게 뭐냐면, 무슨 광자예요? 빛광자죠. 그죠? 저건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가장 때깔나는 것. 그죠? 사이트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가장 어떤 자기 모양을 최고로 이렇게 드러낸 상태. 이게 이제 광이거든요. 광. 그래서 뭐냐면, 광내고, 때 빼고 광내고 그죠? 이제 관이라는 뭘 보러 가는 거예요. 그 형태를 주로 기준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찰은 뭐냐면 거기서 드러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내가 이제 도로 받는 입장. 그래서 이제 찰색 그러니까 그 색깔을 관찰하는데 이 색이 이제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걸 봐서 이제 그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시간이 뭐냐면 가장 좋은 시간이 한밤중에 보는 게 좋아요. 좀 해 있을 때 보는 게 좋아요. 해 있는 시간 중에서도 가장 자기 성질을 못 감추고 드러내는 시간이 요 시간대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뭐 세면 같은 걸 이렇게 아주 뭐 마사지하듯이 하지 않고 가벼운 세면을 하고 자연광 상태에서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에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형태를 관찰했던 것이 요 사시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성질이 다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상학에서 색을 보는 것도 이 표면의 색이 아니라 심색이죠, 심색. 그러니까 좀 진피층에 깔려있는 색깔 있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 얼굴이 세포가 보면 약간 투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색깔을 이렇게 쭉 관찰하기에 어느 시간이 제일 좋다. 요 시간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광 아래서 이걸 관찰했던 것이 요 양의 그 기운이 넘쳐날 때 가장 뭐냐면 잘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제 뱀의 성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가 되면, 이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가 되면, 오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돼요? 해가 이제 중천에 떴다가 해가 저물죠. 이 저무는 운동이, 음의 운동이 시작된 걸 봐서, 양의 기운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음이 하나. 그래서 음의 기운이 시작은 됐지만,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한참 밝은 상태, 계절적으로는 여름이니까 더운 상태. 요 계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지가 있는 거죠, 하지. 음력 5월.
음력 5월. 하지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말이 뭐냐면, 말은 기는 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가둬놓은 이렇게 말목장에 가보면,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쳐놨다니까요. 자기 가슴 정도만, 가슴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위치가, 뭐 중간 정도만 해둬도, 말은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안 나가요. 사실은 밑으로 기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기면 나온다니까 충분히 돼요, 공간이. 근데 뭐냐면, 양의 성질이 크게 드러나있기 때문에, 밑으로 수그려서 기는 법이 없다, 이거죠, 이게. 예. 그래서, 말호자, 말하고 동물을 배속시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양미자에 이르면은,